안녕하세요. 보수적인 엄마TV의 보마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자녀에게 알려줘야 할 이성교제 가이드라인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아는 엄마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철수 엄마, 우리 영희가 요즘 고민이 있더라고. 무슨 고민인데? 같은 반 남자애한테 고백 편지를 받았대. 그게 왜 고민이야? 그 남자애가 마음에 안 든대? 아니, 영희가 그러는데 요즘 애들은 사귄다고 하면 보통 스킨십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대. 그런데 그 스킨십 수위가 끝까지라더라고. 그래서 사귀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된대. 아이고, 영희 엄마도 걱정되겠네. 이야기 끝. 물론 모든 학생들이 스킨십을 전제로 이성교제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또 학교마다 지역마다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즘 아이들의 생각이 이렇다 보니 부모로서 이성교제하는 자녀가 걱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성교제를 하기에 적당한 나이는 성인이 된 후라고 생각해요. 경제적 독립을 하고 배우자를 찾아야 할 때 이성교제를 해야 에너지 소모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인이라 해도 이성교제를 한 뒤에 상처는 크게 남기 때문이죠. 특히 스킨십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상처는 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기보다 신중히 교제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꼭 1대1로 이성 교제하지 않더라도 단체 생활을 통해 이성 친구의 특성을 알 수 있고 장단점을 알 수 있으며 자신이 어떤 이성을 좋아하는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자녀가 이미 이성 교제를 하고 있다면 학업 성적이 떨어지진 않을지, 너무 깊은 관계로 가진 않을지, 헤어지게 되면 힘들어하진 않을지 여러 가지 걱정이 되시죠? 걱정만 하고 있기보다 자녀에게 엄마로서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이성교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자녀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 학생다운 옷을 입는다. 학생답지 않게 과한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다거나 너무 어른스럽게 하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는 시각적인 유혹에 약하답니다. 과한 노출은 이성에게 강한 성적 욕구를 부추길 수 있어요. 특히 청소년기에는 성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에서라도 노출이 심한 옷은 입지 않도록 권해주세요. 그리고 너무 어른스럽게 옷을 입는다면 학생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알려주세요. 청소년 출입 불가,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등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바른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 공개된 장소에서 만난다. 사랑하는 남녀가 둘만의 공간에 가게 되면 신체 접촉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공개된 장소에서 데이트를 하도록 권해주세요. 세 번째, 교재에 드는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학생들은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쓰기 때문에 어느 한 명이 일방적으로 비용을 내게 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학생 수준에 맞지 않는 지나친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지양해야 할 일이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주세요. 네 번째, 생활이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학생이라면 학생의 본분을 다해야겠죠? 그러므로 학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시간이나 에너지를 뺏기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다섯 번째,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한다. 교제를 시작할 때부터 교제를 종결하여 헤어질 때까지 결단력 있고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데요. 사귀자는 고백에도 애매한 표현이나 미적지근한 반응이 아닌 yes나 no 정확하게 알려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가 잘못 전달될 수도 있어요. 스킨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no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yes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도 그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2012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에서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상대방도 동의했는지 어떻게 확인했나요? 라는 질문에 상대의 눈빛이나 표정으로 짐작한다. 상대가 내 행동을 저지하지 않는다. 상대가 싫다고 말하지 않는다가 77%로 싫다고 분명히 표현하지 않는다면
상대의 표정을 보며 동의의 의미로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자들은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혹은 무안할까봐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상대방을 비꼬거나 공격적으로 거절하지 않는 것도 주의해야 할 점이에요. 당신은 정말 매력적이고 친절해요. 그래서 저도 당신을 많이 좋아해요. 하지만 이러한 신체 접촉은 제가 평소 갖고 있던 생각과 맞지 않아요. 저는 결혼 전까지는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감정도 이해하지만 혼전 신체 접촉에 대한 저의 생각도 존중해주세요. 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거부가 아닌 그 사람의 특정 행동에 대한 거부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도 덜 상할 수 있겠죠? 6번째, 스킨십의 한계를 정한다. 남녀가 이성교제를 하고 사이가 가까워지다 보면 스킨십을 하게 되는데요. 청소년들이라고 예외는 아니겠죠? 스킨십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하게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스킨십 한계를 정하지 않는다면 분위기에 휩쓸릴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서로의 스킨십 한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교제를 하기 전에 미리 정해두는 것도 좋겠죠? 나는 손잡기까지만 가능한데 상대방은 키스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미리 스킨십의 한계를 이야기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생으로서는 손잡기가 적당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학생다운 옷을 입는다. 두 번째, 공개된 장소에서 만난다. 세 번째, 교제에 드는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네 번째, 생활이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다섯 번째,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한다. 여섯 번째, 스킨십의 한계를 정한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